앞에 있는 계산작업 모음 분야별 문제 모음을 다운받아서 하실 거는 뭐를 해주시냐면 보기 메뉴에서 새 창을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메뉴에서 모두 정렬을 눌러서 세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는 필요가 없으니까 리본 메뉴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리본 메뉴가 나와 있으면 얘를 더블 클릭으로 닫아주시고 왼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만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두 줄 이상 나오게끔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시트 이동 버튼을 눌러서 빨간 거 두 번째 물결 if에 갖다 놓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1회 5번 문제라고 돼 있죠. 1회 5번 문제.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상시 1회 5번 문제 맨 밑으로 갖다 놓으시고,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분류 코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도소의 개수를 계산하고 계산된 도소 수 뒤에는 건을 포함하여 표시하세요. count if와 mod 싱글 함수와 and 연산자를 쓰세요. 요 mod 싱글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거냐면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빈수. 그러니까 최대로 빈도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여기 분류 코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333 하고 얘가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이게 빈도가 2예요. 그 다음에 둘둘둘 두 번 나왔잖아요. 빈도가 2예요. 111, 111, 112 그럼 뭐야? 빈도가 3번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갖는 거는 111이 가장 많은 빈도수예요. 그러면 그것이 몇 개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mod라는 함수에 의해서 빈도가 많은 숫자를 구하고 그 숫자가 몇 개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도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능하시고 자, mod 싱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범위에서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mod 멀티라고 되어 있는 건 배열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mod 싱글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간 범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라면 최빈수는 111이야 하고 최빈수를 구해준 거예요. 근데 얘가 뭐에 해당되냐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count if를 앞에다 놓으시고 커서를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에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에서 김도희님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조건에 맞는 세례 수를 구하려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라 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근데 요거는 지금 mod 싱글 들어가 있는 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려서 밑에다 붙여주시고, 자, mod를 오려서 밑에다 붙여주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분류 코드가 들어가 있는 데서 최빈수 111이 몇 번 나왔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죠. mod라는 함수 최빈수.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3개가 나오고 그 뒤에다가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건이라고 결합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and 따옴표 건 이렇게 넣어서 건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102쪽에 5번 문제에 보면 그 녹색의 박스에 3권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25년도 상시 2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상시 2회 시트로 여시고
화면 이동을 해서 2번 문제에 갖다 놓으시고 2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네요. 자,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자, 표 3에서 결제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카드와 현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 비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결제 비용을 이용하여 결제 방법별 결제 비율을 B23, 24형에 계산하는데 결제 방법의 결제 비율은 각 결제 방법별 결제 비용의 합계와 전체 결제 비용의 합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세요. 자, 트런케이션이 또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트런케이션이 버림이에요. 버림.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해요. 자, 요 문제에다가 3번에다가 별표 좀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우리가 여태껏 계산 작업을 하면서 지금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세 권이야 하고 채우는 작업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처럼 2% 끝나는 함수에 채우기 작업이 있으면 절대 주소 유구를 보셔야 돼요. 자, 한 번 한 다음에 같이 할게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결제 방법이 있고요. 조건이 카드에 합계를 구해서 전체 합계로 나누어서 카드의 사용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썸이프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조건은 카드가 되고요. 계산할 범위는 결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의 결제 비용의 합계가 나오고 얘를 썸을 이용해서 전체 합계를 봤을 때 비율이 몇 프로가 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버림을 하세요. 소수점 이하 곱하기 100이 빠졌네요. 깜빡했네요. 자, 비율을 하고 100분율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57.6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자르는 작업이 트런케이션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정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 자리가 없으니까 0을 쓰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트런케이션이라는 함수는 0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에서는 0이 없어요. 정답에서는. 근데 우리는 커말 2급 시험 공부할 동안은 생략하지 마세요. 항상 0을 쓰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현금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현금의 비율을. 그럼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를 끌고 내려왔어요. 찍어보면 이렇게 범위가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얘도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얘는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조건은 절대 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를 채우는 작업이 있을 때는 90% 이상의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뭔지 뭔지 아시겠죠? 결제 방법 중에서 카드에 대한 결제 비용과 전체 비용의 합계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해서 비율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비율을. 그럼 여기에서 먼저 결제 방법 카드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니까 sum if를 쓰시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결제 방법 범위예요. 그리고 얘가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드는 상대 주소고요. 계산할 범위는 절대 주소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현금의 결제 비용의 합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얘가 내려왔잖아요. 이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아, 내려오면 안 되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여기 절대 주소, 여기 절대 주소 이렇게 놓아주시고 다시 얘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값은 안 변했어요. 근데 더블 클릭으로 눌러보면 결제 방법과 결제 비용은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주소 유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채우세요. 채우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눌러보시면 이 범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비용이 합계로 나누라 했으니까 썸을 넣어주시고 결제 비용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도 내가 밑으로 내려갈 때 결제 비용의 전체 합계를 구하는 D15에서 D21도 변하면 안 되는 주소예요. 그래서 얘도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이 값에다가 100분율로 나타내는 곱하기 100을 해서 처리를 하시고 이 값에 소수점을 곱하기 100 한 다음에 이 결과값에 소수점을 자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런케이션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자릿수를 0을 넣을 거야. 그리고 엔터를 하면 소수점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트런케이션 문제에서는 정답에는 요 뒤에 0이 없는 형태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 아래 3번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에 보면 트런케이션하고 맨 끝에 콤마 0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콤마 0을 생략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엔 3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의 2번 문제. 2회 3번 문제. 음, 3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회 열어주시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이름별로 심사 점수 중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자, 얘는 평균을 구하는데 여기 심사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심사 점수에서 가장 큰 점수가 지금 90점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에 뺄 거예요. 그 다음에 79점이 가장 작은 점수죠. 얘도 평균에서 빼고 평균을 빼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이제 여러 개예요. SUMIF S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점수에서 최대값을 제외하고 점수 범위에서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결과를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해요. 이 채우는 작업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거로 if로 끝나는 함수의 결과를 채우기 할 때 절대 주소 유무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끌고 내려갈 때 이 범위가 계속 따라 내려와야 되죠. 변화해야 되죠. 얘는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average if s를 쓰는데 계산할 범위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지금 같아요. 자, 일단 average if s를 쓰겠습니다. average if s. 자, 마법사들 가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의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소희님? 김소희님? average if s의 첫 번째 인수의 의미는 계산할 범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심사 점수 범위를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도 심사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값을 제외한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지 않다. 이런 이제 함수가 간단하니까 맥시멈 쓰시고 가로 열고 심사 점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요. 자, 여기가 이제 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if 그래서 그 2번 문제에도 별표 하나 놓으시고, 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계산식으로 AND 연산자 뒤에 계산식을 연결하는 형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업을 하실 때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직접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하시고 여기다가 맥시멈 하신 다음에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아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90점보다 같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따옴표를 안 하고 내가 같지 않다 맥시멈 하고 내려오면 계산 작업이 안 일어나고 맥시멈이라는 문자와 같지 않은 거를 찾아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이렇게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작업이 나오면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직접 쓰시고 AND 하시고 계산식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같지 않다 90이라고 나왔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또 심사 점수 중에서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렌즈 2하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심사 점수 범위를 선택하시고 최소값하고 같지 않은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같지 않다 쓰시고 AND 미니멈 하시고 범위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내려오시면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이 86점이에요 하고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소수점 자리 변경하라는 작업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